자, 오늘은 뭐 아무 말 대잔치니까. 네. 무거운 얘기죠. 자, 이제 프랑스에서 와, 이게 뭡니까? 한 또 100년이 넘었죠, 벌써. 네. 뭐 200년 만에 다시 프랑스 제2 대혁명 이야기까지 나오는 저 프랑스의 2030이 들고 일어났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노조들이 또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참 지금 이렇게 그냥 보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프랑스가 몇 년 전에도 원래 노란조끼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계속해서 시위나 노동자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의 그 지배적인 어떤 그런 그 나라로서 역할을 하다가 세계의 변화의 흐름을 잘 타지 못하고 국가 경제가 생각한 만큼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세금이라든가 경제 구조 개혁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이거거든요. 줬다 뺏는 거. 또 주던 걸 안 주는 거. 예. 예. 또 기존은 이렇게 국가에서 해줬는데 지금 내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 또는 받기 시작하면은 이걸 권리로 생각하고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심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과 맞물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반항하고 시위도 하고 그런 게 알겠습니다. 일어나는 거죠. 자, 그 줬다 뺏은 게 뭐였습니까? 아니 저도 정확하게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지금 각자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뭐냐면은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나 혜택들이 국가 경제 어려운 거 세수가 줄면은 혜택을 다 축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좀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역시 이제 우리 국민주권 선생님께서는 예. 보수적인 이런 생각들이 딱 이렇게 차 있으거든요. 거기서 공격을 하고 들어가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장해 주는 것들이 줄어서 프랑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 뭐 국민들이 뭐 살기가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파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갖다가 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현재의 상황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 모두 다 힘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네. 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시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네. 유럽 국가들은 엄청나게 계속 지원을 하면서 예. 돈을 갖다 쳐받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것이 러시아가 나토를 갖다가 이렇게 침범할 거다. 그 시작점이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트럼프는 발을 빼고 있거든요. 점점 러시아 편을 들면서. 네. 그러면 이것은 단지 가공된 너무나 확대된 유럽 나토가 러시아 침공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자국 내를 갖다가 현재 지키기도 힘든 나라예요.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인정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나가자면 우크라이나 침범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 덴마크에도 뭐 그 시기가 왔어요. 뭐 드론이 왔어요. 그 다음에 F 뭐 31 뭐 해가지고 예. 왔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해버리면 무슨 말이 되냐면 러시아가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딴 나라까지 다치고 우크라이나 다 점령했겠네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빠져서 재정이 열악했다. 그 나토 쪽에다가 그것도 그렇게 있고 이제 또 할수 하나는 있습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 예. 천연가스가 공급이 그러니까 이제 중단되면서 보통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어떤 전쟁을 갖다가 일어났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자가 있고 손해를 보는 자가 있어요. 예. 러시아에서도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유럽에서도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크게 이익 본 사람이 뉴욕하고 런던에 있는 금융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너무 전문가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시면 너무 네. 길어지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촉발은 공휴일을 2번 없앤 거예요. 네. 공휴일 2번 없앴잖아요. 네.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 승전이라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거랑 2개를 없애고 일을 덜 하자. 그리고
그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렇죠. 그것은 줄어들지 않은데 부자 감세를 해준다. 아, 그렇죠, 마크롱 그렇죠. 때 계속 부자 감세만 지금 10몇 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재정이 약화됐는데 요것을 소위 말해서 니콜라 2030의 전문으로 네. 고액 연봉자들에게 다 떠넘긴다. 그렇죠. 이게 축발이 됐다고 저는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금융 이야기를 갖다가 했던 거고 금융 자산가들은 돈을 갖다 계속적으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벌고 자기 돈을 갖다가 딴 데다 투자해 가지고 재생산을 갖다가 하는데 비해서 그거 말고 금융 소득이라든지 부동산 소득이 없는 전문직들은 어떻게 된다? 일자리도 그러니까. 있고 돈도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 이것이 촉발된 그러면 시점에 있다. 정부가 요거에 대한 해법을 부자에 대한 감세를 없애고 다시 부자들에게 정확한 법인세라든가 이것을 거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의회가 세 개로 나눠져서 네. 한쪽은 그걸 주장을 하고 중도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극우는 또 보수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네네.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원래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연합정당 체제나 예, 예, 이런 예.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요. 쉽지가 않죠. 국가 재정도 침체하고 예, 예. 그것이 이제 영국에서 알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조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재생산이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금융소득이라든지 부동산 소득에 대한 감세 정책을 갖다 계속 함으로써 프랑스인들이 결국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자국 내에서 활동을 갖다가 못하고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튈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보니까 되겠다. 결국은 이제 구구라는 국민연합 마리 르펜이라든가 이런 정당이 예. 아마 유럽에서 부각을 되고 있지 않느냐.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리고 예.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